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심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1대10 크라톤과 아웃캐스트의 버전2 모델이 출시했어요. 아르마의 다른 1대10 차량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버전업이 되었는데 유독 이 차량들은 신제품 소식이 없었어요. 자, 오늘 리뷰하는 이 차량들은 3년 만에 버전업된 차량인 만큼 초기 버전의 모든 단점들을 완벽하게 개선했고 사이즈도 상당히 증가된 형태로 출시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환율이 이렇게 높은 시기에 출시했다는 점이에요. 미국 현지에선 470달러로 출시했지만 현재 환율로는 67만원이 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내 수입사에서 판매 가격을 65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점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리뷰하는 두 제품은 RTR 형태로 출시한 모든 1대10 몬스터 제품들 중 가장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1대8 제품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와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에요. 만약 두 제품이 정상적인 환율일 때 출시했더라면 가성비까지 매우 크게 강조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아르마의 크라톤과 아웃캐스트는 1대10에도 있고 1대8과 1대5 사이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즈로 골라도 두 제품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두 제품은 거의 대부분의 파트가 호환될 정도로 기본 구조가 동일하고 전자 파트의 스펙도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든 사이즈의 크라톤과 아웃캐스트를 다루면서 두 제품의 차이를 매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실제 주행을 통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두 제품의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다루고 주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들은 1대10으로 표기에 출시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1대8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요. RC카는 보통 휠 베이스로 차량 사이즈가 정해지는데 이런 장르의 차량들은 휠 베이스가 330을 넘어가면 1대8로 표기합니다. 자, 아웃캐스트는 313mm, 크라톤은 무려 355mm의 휠 베이스를 갖추고 있어 보통의 1대8 몬스터 트럭과 비슷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휠 베이스만 늘린 거라면 1대10으로 표기하는 게 맞겠지만 두 제품은 좌우 폭도 웬만한 1대8 몬스터 트럭과 비슷하죠. 마침 제가 1대8 몬스터를 대표하는 세비지를 보유하고 있으니 사이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라톤 버전2와 비교하면 전체의 길이는 물론 휠 베이스도 크라톤이 길었고요. 아웃캐스트와 비교하면 휠 베이스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비슷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좌우 폭도 비교해 볼게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타이어를 제거하고 비교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버전2 제품들이 1대8 세비지보다 컸습니다. 뭔가 꼼수를 부린 게 아니고 그냥 암대 자체가 세비지보다 길었어요. 이 정도면 1대10 버전2가 아니라 1대8 크라톤과 아웃캐스트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제품은 실제 주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RC카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 최대 속력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두 제품 모두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4셀 배터리를 장착했고 같은 시기에 구매한 동일한 배터리로 진행했습니다. 두 제품은 동일한 스펙의 전자파트와 동일한 기어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대 속력의 차이는 없었어요. 같은 스펙이라도 바디 모양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이 정도의 출력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고속 주행의 안정감은 크라톤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체감될 정도의 차이는 없었어요. 다만 기어비를 대폭 올려 다시 테스트한다면 분명 크라톤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두 제품 모두 윌리바가 있어 윌리 테스트도 진행했어요. 자, 아웃캐스트의 윌리는 정석을 보여주듯 완벽한 자세로 가능했습니다. 반면 크라톤의 경우 잠깐은 가능했지만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어려웠어요. 이건 휠 베이스의 차이가 아니라 윌리바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차량은 기본 구조가 동일한 차량이라 아웃캐스트의 윌리바를 아무런 가공 없이
크라톤에 장착할 수 있어요. 크라톤으로 선택한다면 윌리바는 추가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몬스터 트럭의 매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오프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보통의 1대10 차량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주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두 차량의 차이점을 크게 체감할 수 없었어요. 40mm의 휠 베이스는 매우 큰 차이인데 실제 주행에선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 점프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두 차량의 차이점을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영상으로 보이는 것보다路面이 매우 거칠어 점프대까지 진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매우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크라톤이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공중에서의 컨트롤도 크라톤이 조금 더 편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멀리 날릴 수 있었어요. 아웃캐스트의 경우 오프로드에서의 직진성이 크라톤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크라톤처럼 멀리 날릴 수 없었고, 공중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크라톤으론 어려운 공중 스턴트를 연출하기엔 아웃캐스트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자, 두 차량은 40mm의 휠 베이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순정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이즈의 크라톤과 아웃캐스트는 순정 상태에서도 제법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그건 휠 베이스의 차이도 있지만 순정 상태에서도 기어비가 다르고 주행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타이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대10 크라톤과 아웃캐스트는 기어비가 동일하고 타이어도 패턴만 조금 다를 뿐 사이즈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튜닝을 통해 출력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두 차량은 안타깝게 튜닝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이번에는 큰 고민 없이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테일한 제품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제품 가격과 차량 사이즈는 앞서 충분히 보여드렸으니 차량의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차량은 RTR 구성의 제품으로 배터리와 충전기를 제외하고 차량 구성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자파트까지 완벽하게 조립된 차량 본체와 조종기, 매뉴얼, 그리고 약간의 여분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바디 디자인은 두 제품 모두 색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해요. 앞으로도 크라톤과 아웃캐스트는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바디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자, 아르마의 1대10 차량은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바디와 휠 타이어, 몇몇 일부 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버전 1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저 차량들이 모두 버전 2로 새롭게 출시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진 아르마의 1대10 라인업에서 버전 2 제품은 오늘 리뷰하는 크라톤과 아웃캐스트밖에 없습니다. 버전 1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11.1V가 최대 출력이었어요. 촉 사이즈도 그렇고 내부 기어들도 플라스틱 파트가 많아 3셀 이상은 어려웠죠. 하지만 오늘 리뷰하는 제품들은 최대 14.8V까지 지원합니다. 공식적으로 최대 출력을 높인 만큼 정말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버전 1에서 얼마나 진화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서스펜션 촉이 매우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촉 바디는 메탈로 교체되었고 사이즈도 1대8의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버전 1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고, 서스펜션의 가동 범위가 늘어난 만큼 주행 성능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전작에서 가장 취약했던 이 부분, 아웃드라이브가 매우 견고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1대10 크라톤과 아웃캐스트는 버전 1에서도 다른 제품들과 달리 4셀까지 지원했었는데 최대 출력에서
아웃드라이브 파트의 견적이 많았습니다. 버전2에서는 확실하게 개선되어 출시했네요. 자, 버전2 제품들은 각종 링크들도 모두 1:8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1:10 제품들은 3mm에서 최대 4mm 정도를 사용하는데 두 차량은 1:8 차량들처럼 5mm를 사용하죠. 또한 서스펜션 암도 전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졌고 견고해졌습니다. 만약 다른 파트의 업그레이드 없이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 암대만 업그레이드했다면 저는 이 차량들을 리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르마의 이번 제품들은 거대해진 사이즈에 맞춰 정말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차량의 구동과 관련된 내부 기어들도 매우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베벨 기어와 디프 관련 기어들도 플라스틱에서 모두 메탈로 변경되었고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만약 저한테 이 파트만 보여주고 차량의 사이즈를 맞추라고 하면 1:8이나 1:7 정도로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이즈도 그렇지만 기어 피치도 1:8 밑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사이즈예요. 마지막으로 전자 파트를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르마 제품들은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정비의 편의성도 매우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두 제품은 모터 파트와 센터 샤프트를 분리하는데 단 하나의 볼트만 풀면 가능하고요. 추가로 5개의 볼트를 더 풀어주면 통합 모듈 방식으로 구성된 나머지 전자 파트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 모터는 4셀까지 지원 가능한 뛰어난 성능을 가진 2400kV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방열판과 쿨링팬까지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니언 기어는 두 제품 모두 13T가 장착되어 있고 스퍼 기어는 57T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스퍼 기어가 메탈이라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량들은 스퍼 기어에 클러치가 결합된 보기 드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은 센터에 디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전장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나머지 전자 파트는 통합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아르마의 1:5 차량에 처음 선보였던 구조인데 차량 정비의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전자 변속기는 변속기 제조사로 유명한 하비윙 맥스10 제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변속기는 최대 4셀까지 지원 가능한 제품이고 보통 1:10 차량에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버전2 크라톤과 아웃캐스트는 1:8에 가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 부족해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 두 제품은 정말 많은 부분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차량의 기본 골격은 버전1 제품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자 파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출력을 높이는 튜닝은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한 두 제품은 1:10으로 표기한 몬스터 제품들 중 분명 최고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이즈와 성능, 내구성과 디자인까지 1:10 기준으론 딱히 비교할 만한 차량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르마의 오리지널 1:8 차량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1:8 크라톤과 아웃캐스트의 라이트 버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문에서 초급, 중급까지는 사이즈와 출력에 대한 아쉬움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